6시 매력의 가수 나르샤,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 잔나비의 최정우, 역주행의 아이콘이죠. 엠플라잉의 김재현, 유현수. 이주환 씨는 저희가 섭외하려고 안녕하세요인데요. 네, 작가님이. 끝나자마자 나가요. 말끝나기 무섭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웃기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전화가 왔을 때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그 주변 지인들, 연예인들은 다 나갔는데 나만 왜 못 나가고 있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변 누가 나갔는데요? 뭐 주변 분들 권혁수, 딘딘, 뭐 주변 지인들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두 명이 다 안 가봐요, 근데. 아니, 항상 보면은 함께 곡 작업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아티스트는 부활거리였어요. 한 번쯤은 작곡가로서 이렇게 곡을 작업을 해보는 게 굉장한 영광인. 언변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뭐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르샤랑 작업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냥 왠지 조만간 맛있는 녀석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나올 것 같네, 금방. 그러잖아, 요즘에 대세인 우리 잔나비. 잔나비. 씨. 아니, 근데 예능에 잔나비가 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주변도 잘 없고 잘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데 약간 조금 음악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면 또 저희 이름도 많이 알리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가끔 막 실시간 검색어도 오르고 하는 게 그러면 또 당연히 음악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너무 기분 좋아서 근데 중간중간에 원치 않은데 너무 친한 척을 부담스럽겠어.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옥탑방이라는 곡이 역주행으로 막 맞아요. 사랑받으면 진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그때. 진짜. 네. 근데 저 갑자기 형이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이쁘게 웃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조금 사람들한테 화제가 돼서 아니 저는 예쁘게 웃다고. 야, 아니, 입도 숨어지고. 계속 콩고기가 진짜 주먹 들어가는 가족이. 이번에 신곡이 또 나왔던데. 봄이 부시게. 아, 예쁘다. 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봄이 무시게. 자, 그러면 봄이 부시게 한번 쳐들어봐.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여기서 단판 짓자. 혼자만 흥겨운 사연. 봄날이 올까요? 네, 혼자만 흥겨운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할담비 할아버지 때문에 고민 많은 30대 남자입니다. 우리 지병수 할아버지. 야. 일찍났어.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70대 후반 할아버지가 손담비 씨에 미쳐서 춤을 춰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전 그분을 볼 때마다 움찔움찔 놀래요. 제 아버님. 아이, 아들, 그 할담비 나온 거 봤어? 야, 그 내가 더 낫냐 아니면 할담비가 낫냐?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어때? 이른데 대신 아버지께서 글쎄 제2의 할담비가 되시겠다네요. 저도 7개월 아이를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정말 바쁜데 아빠는 깨떡. 아들 그거 내가 춤춘 영상 보낸다. 네가 한번 평가 좀 해봐봐. 깨떡. 아들 이 노래는 어떨까? 이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깨떡. 그 노래 부른 영상 보냈는데 피드백 좀 줘봐봐. 거기에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보, 어떡하지? 아버님한테 전화 왔어. 빨리 뭐라고 말씀을 드려. 며느리인 제 아내한테까지도 전화를 하신다는 아이고.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그 유튜브 땡스타가 돼야겠어. 아들, 빨리 개설하자. 안무도 짜고 영상 업로드도 해봐봐. 정말 저희 아버지 스타병 제대로 걸리셨는데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른데 아버지가 할담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꿔서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이룬 넘은 아버님께서 제2의 할담비를 꿈꾼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 2의 할담비란 말씀도 싫어하실 거예요. 왜 아버지가 왜 제 2냐? 할담비가 먼저 나오셨을 그 정도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더 싫으실 것 같고요. 이제 지금 74살이신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셨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까 보다 했는데 당신이 이제 70이 되기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이제 70 되면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시던 중에 이제 할담비 분이 혜성처럼 빵 하고 나타나서 더 자극이 됐구나. 그래서 되셨고 주변 지인분들도 아마 아버지가 더 잘할 거다. 나이도 뭐 3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냐. 유튜브 땡을 개설을 해서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만들어서 관리를 뭐 해달라. 이게 다 아들의 몫이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야, 지금. 잘 못하거든요. 또 유튜브 때문에 저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아 근데 며느리한테도 춤추는 모습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 집에 이제 찾아오셔서 거실에서 안무도 이렇게 쳐보세요. 아, 직접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연락까지 하기 힘든데. 아니, 근데 나르샤 씨 결혼하셨잖아요. 시아버지가 집에 와서 네. 춤 연습하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아찔한데요? 며느리한테 좀 알려줘라. 난 이걸로 좀 나갈 생각이야. 상상할 수도 없고 저는 오히려 되게 힘든 거예요. 가족 앞에서 그럼. 하기가.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원하는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이프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님 되게 멋지세요. 잘하세요. 그 정도면 뭐 골반이 그 정도면 예술이세요. 시아버지 골반을 칭찬하시다니. 저희 와이프가 그 K-pop 댄스 강사를 했었고 그래서 더 더 그래서 전문가시네. 그래서 더 평가받고 예,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인정받고 예, 그래서 당신이 노래 교실에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며느라가랑 와서 좀 백댄서 좀 해라. 어머, 며느님이랑? 예, 애기 봐야 되는데. 이제 성사가 안 된 게 임신이 돼갖고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니까. 무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르샤 씨 시아버지가 백댄스 해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아찔한데요? 어떡해요. 자, 우리 아버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 멋지죠? 아, 스타일이 그냥 바지에다가 그냥 아들의 고민 이해가 되세요? 이해됩니다. 오.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아버님이 조금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도 좀 뜨겁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데 남들한테는 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좀 그래도 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얼마만큼 내가 어필이 될 수 있나라는 걸 실제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아버님이 그 젊으실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끼가 좀 있으셨어요? 연예인이 꿈이셨어요? 사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그맨, 예, 순발력이 그 상대방의 그 말을 갖다가 센스 있게 받아치고 이러는 거를 즉흥적으로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워낙 코미디언을 꿈꿨다가 그때 연예인을 왜 못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비주얼을 우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너무 멋있으신데? 영화 배우 시험을 한번 보러 갔어요. 진짜? 예. 그 작가가 하는 말씀이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질문 아버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2의 할담비를 꿈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방 같은 걸 사실 싫어합니다. 말이 이제 그렇게 내가 나오니까 원조다. 그분이 이제 떴으니까 혹시 그런 거에 그런 저기지. 근데 그 할담비의 주인공 그 할아버지는 예전에 무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영상을 많이 보지 잠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그 손담비에 할배인가 그분께 아니, 저 애써 모른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보셨는데 아니요 저는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끼가 많으신데 어떻게 여태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맞아. 30대로 이렇게 살면서 40대로 가면서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인드, 아버지 마인드. 예. 아니 근데 뭐 가족 생각하면서 많이 참은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 생각이신 거고. 그러니까 노래방을 이제
되게 좋아하세요. 중요한 거는 스탠딩이라는 거. 다 일어나야 돼? 네,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네, 또 체력이 또 남다르셔서 마디 점프, 감시 점프 없이 일절 끝나고 2절하고 수영까지. 힘든데 진짜. 아니 아드님이 나온 이유를 알겠어. 아들도 힘들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나왔나 봐. 아들 그냥 근데 진짜 대단한 며느리네요, 사실. 너무 착하다. 요즘 누가 그 리액션을 다 하고 백댄서를 해주고. 그럼 아내분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너무 착해. 솔직히 뭐 강사였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춤을 좀 잘 추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못 추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에어로빅도 강사 몇 번 나갔었는데 60, 70세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팔동작도 좀 느린 편이신데 그렇죠, 박자 못 맞추고. 네, 아버지는 스텝도 장난 아니세요. 예. 스텝도 장난 아니시고 네, 그런 거 보면 아버지 연세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편이라고 동급 생각해요. 최강 정도는 된다. 연세, 그 연세에서. 그 연세에서는 네. 아버님 옆에 계셔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같이 노래방 자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이거를 흔들어 보셨어요? 1시간은 거의 서 있는 편이에요. 그 아버지, 저희가 한 18곡은 아버지가 하시니까 또 남편이 노래하실 때도 안 넣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계속 마이크 계속 잡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신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 대본을 내려놓고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시계차. 마이크로 대야 네, 그렇습니다. 어색해. 아니, 아버님이 더 잘 어울려요. 아니 우리 그러면은 며느님 이제 뭐 같이 이제 가족끼리 가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솔직히 힘든 적도 있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 아기가 안 울진 않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진짜 힘들죠. 근데 춤 영상이나 노래 영상을 많이 보내시는데 아예 못 볼 때도 있는데 꼭 시간 조금 지나면 전화가 오세요. 내가 그렇게 못 쳐서 답장을 안 하는 거니? 이렇게. 네, 그러면 또 그냥 깜빡한 건데 조금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럼 만약에 친정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뭐 어떠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면 뭐 어떨 것 같아요? 딸이라면 솔직히 조금 말릴 것 같긴 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자 하세요. 이렇게. 혼자 하세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시니까 시아버지는 멋지시니까. 네. 아니, 근데 잘한다. 대단하시다. 제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 아버님 무대 보내요? 도대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아버님 이쪽으로 중간에. 자, 우리 며느님도 나오셔야 되겠네. 어쩔 수 없죠. 예. 오. 아드님도 예. 비야, 할비. Game's over. Who's gonna be with us? Drop this.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음악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주 궁금해갖고. 아버지. 음악 주세요. 아드님 잘 맞춰줘. 야, 잘하신다. 아버님, 잠깐만요. 아니, 도대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버지, 야, 물.
하시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춘춤이 이게 무슨 춤이에요? 그냥 아버님 잠깐만 너무 힘드셨나 봐요. 휴지. 저기 휴지 좀 해요, 아버지.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긴장이 되네. 좀.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네. 혹시 저희가 즉흥적으로 그 음악을 틀면 거기에 맞춰서 춤도 가능한지. 글쎄. 다른 걸 안 그러면은 미쳤어라고. 그건 못 봤어요. 아, 고절 못했어요. 그. 알아서 그냥 알아서 음악의 몸을 맡겨. 아버님 해석이 맡길게요. 음악의 몸을 맡겨. 아버님 해석이 맡길게요. 예. 자, 자르맨. 우리 아버지. 72세예요. This is something for the window.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보다 3살 어린 아래 어르신이 나오시는데 나보다 더 정말 더 이렇게 모시기 더 좋을까? 이 어르신은 별로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야, 근데 이 춤을 옆에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춤추는 스타일이 힙합이네. 그러면은 오늘 또 다른 노래도 한번 오늘 특별히 하신지. 신곡 공개! 많이 알아요. 뭐 카라의 미스터, 아브라의 카타브라, 막 그리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앞에서 안 친다네. 너무 좋아, 너무 팬이에요. 아브라카타브라 음악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조금 앞으로 나가면 돼. 예. 자, 우리도 다 같이. 정말 저 진짜 실제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화면으로 뵀던 에너지보다 너무 건강하세요. 그지. 너무 우리가 멋지세요. 장난 아니시네. 아버님. 네, 아니 근데 그 제가 너무 칭찬했나? 제가 너무 칭찬했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좀 근데 아버님도 잘 추셨어요. 저는 스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74세인데 붙은 것도 쓰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저 그 골반이 무슨 골반인지 정확히 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젊게 사시는 것 같지만 젊었을 때 좀 한량 스타일이셨어서 이제 경제 활동도 제가 봤을 때 좀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머니랑도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들이? 그때 목욕탕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예, 그래서 그때 목욕탕 청소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계속 다른 아르바이트 하고 더 서운한 건 이제 아버지가 외부에서 평판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칭찬이 되게 많은데 그럴수록 저는 더 서운한 거예요. 어쨌든 외부에서는 되게 잘하고 다니시는데 가족들한테는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의 뒷모습이나 이런 게 되게 그리울 때가 있었거든요. 남자 어른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게 이제 아버지가 바라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예, 그런 필요할 것들- 때는 없으셨다. 예, 그럴 때도 조금 서운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미움이나 좀 원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조금 아버지를 좀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도 있었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승전 아버지 와이의 이런 게 있어서 대화가 좀 잘 안 된다고 소통이 안 예, 그래서 원래 결혼 전에 드리려고 이제 3년 전에 시계를 샀었어요. 몇 번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게 안 이어져서 결국은 그냥 에이, 무슨 시계야 그렇게 오고 방 한 구석에 계속 두고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차고 계신 그 네 지금 차고 아이언맨. 경고적인데 좋은 것도 해드리면 3년이 되어서야 드린 이유는 뭔가요? 제가 되게 오만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 예, 아빠가 돼 보니까 예, 이건 이렇게 키워보니까 분명히 저 혼자 이렇게 그렇죠. 큰 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서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마음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드렸어요. 예. 맘씨가 진짜 너무 착하시잖아요. 너무 착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지금 아버님한테 물려받으신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좋게 생각해요. 아까부터 좋게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계를 드렸대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얘기했던 것을 갖다가 안 받아들였을 때 섭섭함을 느꼈는데 무심했었고 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의 눈물을 내가 남한테 아무리 잘하면 뭐했냐 아들의 고통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알고 그래서 제가 참 저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 고통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어깨를 빌려줄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부터 잘 지내시면 되죠. 이 안에 아버지랑 소통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 안에 아빠를 원하는 게 있어. 그리고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게 아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 애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했더라도 잘 컸어요.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자식복. 그건 아세요, 아버지? 가정에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고요. 누구한테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더 친해지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영상을 보내고 그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춤추는 이제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니, 춤을 추셔도 되는데 혼자 추시면 예, 친구들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혹시 골라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거 저 이럴 사람 아니 없잖아.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아버님 건강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아버님한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아버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지 손주 우리 건이 어떻게 보내니? 뭐 좋아하니? 건이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잖아요. 대화 속에. 글쎄 그게 제가 그러니까 그게- 섭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저 며느리가 울잖아요, 아버지. 이용자 사연자께서 미리 나중에 얘기를 아버님 잠깐만요. 며느리 얼굴을 봐.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며느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며느리 얼굴을. 네, 아니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 성실히 건이도 돌봐야 되고 이 가정을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온통 그 시간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둘이가 좀 피곤한 거예요. 아버님, 그렇죠?
성호야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미안하고 참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게 아버지로선 참 쑥스럽다. 너는 벌써 마음으로 다 나를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정겼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한다, 성우야.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아버님께서 또 뭔가 준비를 하신 게 있다고요? 예, 옷을 제가 사갔죠. 생일 때. 아들 생일 때? 예. 뭐 때문에 나한테 문을 닫고 있는가를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나왔어요, 그냥. 아, 선물 못 주고? 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 아들이 가. 아빠가 왔다 갔다 하지 마. 뭐야. 잠깐 본 아들. 오늘 밤도 골목을 지나 구름을 걷고서 부끄부끄한 약간. 아니, 포장지가 왜 이렇게 꽃보영이야? 예뻐. 뭐야, 너무 예쁜데. 아니 아버님 마이크 좀 주세요. 뭐를 저 준비하셨는지. 스프링 잠바예요. 봄 잠바. 스프링 좀. 아, 스프링 점퍼, 봄 잠바. 그랬는 줄 알았어. 이제 오픈 한번 해봐요. 야. 스프링 점퍼. 스프링 점퍼. 바로 입어봐요. Take it. 센스가. 맞을 것 같아. 바람막이. 응. 딱이야. 야, 이런 거 평생 입는다, 또 이거. 아, 우리 나르샤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저는 아드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충분히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더 똘똘 뭉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랑인 것 같아요.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큰 고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겠다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3, 2, 1. 그만 눌러.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혼자만한 경우 사연. 빠밤 100표. 60. 봄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예쁜데요? 얼굴이 예쁜가 봐요. 몰라요. 나도 못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한 20살 여자입니다. 월급날만 되면 한 남자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너 봉급날이지? 밥 좀 사주라. 제 월급날을 귀신같이 알고 연락 오는 이 사람은 바로 아빠입니다. 심지어 여보세요? 야, 우리 딸이 밥 사준다는데, 야, 너희도 올래? 아빠 지인까지 불러서 비싼 고기에 술까지 시켜 드신다고요. 뭐 부모님께 사드릴 수 있죠. 하지만 전 살면서 아빠한테 단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1도 없어요. 설마.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신 뒤 전 친할머니 손에 컸고요. 아빠는 평생 제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빠, 어제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왜 안 왔어요? 중학교 때도 안 오더니. 깜빡했어. 아빠에게 생일 축하도 단 한 번을 받아본 적 없는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왜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는 걸까요? 하다 얼마 전엔 너 이제 성인이니까 아빠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줘. 한도는 저 150만 원으로. 신용카드를 왜?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딸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린 시절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 눈앞이 더 깜깜해졌어요. 제 인생에 봄날이 오긴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거기
셋째 줄에 그 가운데 지금 누르는 거 아니에요. 사연을 다 듣고 얘기 사람 나오고 누르셔야지. 읽어준 것만 주고 누르면 그럼 어떡해요. 미리 누르는 거 없어? 들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지만. 뭐 바쁜 일 있는 건 아니고? 어때요, 우리 재환 씨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왜요? 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예. 좋게 풀어야죠. 생활의 전체를 뛰어든 우리 딸이 보낸 고민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아이고. 야, 아들 착하다. 잡으려고. 유재환 손을 야,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아빠랑은 같이 사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지금 사는 상황이 어때요? 어렸을 때 엄마랑 이혼하시고 아예 할머니랑 살고 있었어. 친할머니랑 그냥 살고. 네, 아버님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한 2달, 3달 전에 얼마 안 됐네요? 아빠가 월급 받지 않았냐고 너 월급 받지 않았니? 밥 사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너 나이 이제 성인 아니냐고. 성인 된 거 나이 아니냐? 생일 지나면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금 같은 거 내기가 어려우시니까 저보고 그걸 갚은 다음에 아빠가 용돈 돈을 카드빚이. 다시 준다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렸어요? 아직 나이가 한 달 남은 상태였는데 생일이 아직 안 지났군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 못 만들어 드렸어요.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 동사무소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네. 동사무 주민센터. 그러면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아빠가 지인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딸이 밥을 사준다는데 너도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근데 어른이시니까 술을 드시잖아요. 술까지 같이 드셨구나. 그래서 두 분 술 드시면서 얼마 썼어요? 7만 원. 본인이 예상했던 돈 범위보단 좀 많이 나와요. 혼자 사드릴 거면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아빠가 언제부터 금전적인 부탁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고2 때 제가 알바를 했어요. 아빠가 차비가 없어서 20만 원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이 일을 안 하세요? 제가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일이 바뀌셨거든요. 아빠가 뭐 창업을 하셨고 볼링장도 하셨고 화물차라든가 버스 이런 일들을 계속 바꾸셨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현재 집에 계신다고. 아, 지금은 그 일 안 하고 계신 상황. 네. 솔직히 정말 궁금한 거는 아버지와의 왕래가 잦았었나요? 아니면 잦지 않았었나요?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였잖아요. 네네. 이제 할머니한테 아빠가 생활비라든가 저희 이제 학교 다니니까 용돈 같은 거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용돈 같은 거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어? 그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셔서 어렸을 때 그 돈으로 계속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될 텐데. 빠듯하셨을 진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딸한테 부탁을. 좀 당당하게. 근데 그럼 아버지께서 또 딸한테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건. 혹시 어떤 것도 부탁한 거였어요? 아빠가 할부로 차를 쓰셨는데 이제 다달에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신용불량자셔서 차를 못 뽑으니까. 뽑으세요. 그래서 저랑 아빠랑 성인 되면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셨어요. 카드도 명의를 좀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차도 명의를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야 이 한 달 전에 이거 안녕하세요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빠가 좀 철들었으면 해서 나온 거야. 아빠가 이제는 손 벌리지 않고 네. 아빠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님이 이제 고민이 있으셔서 신청을 해서 나오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셨는데요? 예? 아버님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따님 우리를 좀 입장이?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아버지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신용카드야 딸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딸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필요한 아니, 20 상황이니까. 아니 아버님. 당당하시네 아버지. 아니 아버님 신용카드가 왜 신용카드예요? 신용을 믿고 내주는 카드잖아요. 근데 그거는- 딸한테 신용이 없잖아요. 20만 원 빌려갔다는 것보다 안 줬잖아요. 네.
근데 아버님이 만약에 그 신용카드를 또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만약에 그 못 갚으실 경우에 딸도 자칫하면 이제 20살인데 신불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돼서 딸 신용불량자나 절대 만들 일은 없죠. 꼭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도 제가 좀 부탁을 한 겁니다. 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버지 근데 제 생각에 그래요. 저는 법을 배웠거든요. 명의라는 게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의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 따님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명의를 쓰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의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걸요. 저희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좀 기가 좀 얇아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알았어 빌려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막상 빌려주려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빚내서 빌려주는 거야? 안 돼요. 예. 빌려주는 거야? 안 돼요. 예. 아니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요 아버지? 왜? 그러면 저 빌려주신 돈 받은 적 있으세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아까 그 차도 공동명의로 이렇게 같이 사자고 한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직장을 골프장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출근을 할 때가 있고 그럼 차가 없으면 오히려 출근을 못 해요 제가요. 대중교통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차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고는 있어요. 지금 친구들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딱딱 애들 등록금이니 뭐든 딱딱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요? 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요? 근데 아버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20살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인까지 데리고 가서 술까지 먹고 또 자주 전화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지. 예. 그거는 제가 그때만큼은 딸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친구는 왜 부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형수예요. 형수님하고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만나서 상의를 하다가 갑자기 또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7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아빠가 먹는 게 좀 아까웠나 보죠? 좀 아까웠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그 전에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셨던 아빠의 모습이라면 아깝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버님 여기 나오실 때는 딸 얘기를 실컷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오셨죠. 근데 아버님도 너무 욱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먹은 게 아까웠나 보죠. 이 말은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욱하는 좀 성격이세요? 네,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버님의 지금 어떤 핑계라든가 아버님의 살아온 환경보다는 지금 이 친구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럼 아버님은 낳아놓고 아버님 책임 안 지셨잖아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사실 저는 딸분이 친구분도 오셔서 밥 사주시고 뭐 그런 얘기가 처음에 이상한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들이야! 네, 막 밥도 사게 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딸이 그 7만 원이란 돈을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그렇지, 그 얘기지. 이제 감정 표현도 해주시고 아빠가 솔직히 저희한테 그냥 해준 게 너무 없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거 할머니한테 자격증 따야 되니까 돈 줘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따님은 그 고2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방에서 닭을 손질하거나 피자집에서도 일했고 피자집. 곱창집에서도 일했고 많은 식당을 전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랬던 이유는 제가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라도 할머니한테 보탬 되고 싶어서 용돈 10만 원씩 드리고 동생 먹고 싶은 것도 사주기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는 뭐가 있어요? 그냥 옷 몇 벌 사는 거예요. 한창 또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친구들 다 가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아빠가 자리를 못 잡고 이제 동생도 이제 고3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라서 제가 대학을 가라 그랬어요, 원래는요.
저는 돈 벌려고 나가라고 한 적은 없고요, 사실. 가면 저도 말씀과 그렇게 안 되죠. 지가 필요했으면 나왔겠죠. 이게 뭐야.